햇살이 따사로운 텍사스의 작은 마을. 에밀리는 넷째 아이를 임신한 채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줍은 듯한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진료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에밀리는 대기실에 앉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예비 엄마들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 그들의 배는 이미 꽤 불러 있었지만 에밀리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다. 다음 분 에밀리. 간호사의 부름에 에밀리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의 알렉산드라 로버츠 박사가 앉아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에밀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시선으로 서류를 넘겼다. 에밀리는 왠지 모를 위축감에 어색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서류는 다 작성하셨고 간단한 검사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산드라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에밀리는 알렉산드라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차가움을 느꼈다. 이질적인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알렉산드라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까지. 모든 것이 에밀리와는 대조적이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작게 느껴졌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졌다. 저기, 의사 선생님.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네, 말씀하세요. 알렉산드라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혹시 제 출신 때문에 저를 다르게 보시는 건 아니죠? 에밀리의 질문에 알렉산드라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왠지 모르게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알렉산드라는 여튼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알렉산드라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쳐있는 듯했다. 알렉산드라는 에밀리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에밀리의 서툰 영어를 들으며 미묘하게 표정을 찡그리곤 했다. 에밀리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진료를 마쳤다. 며칠 후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낡은 전선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알렉산드라의 집을 집어삼켰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절망에 빠진 알렉산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에밀리였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알렉산드라를 바라보았다. 알렉산드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은 좁지만 그래도. 에밀리의 따뜻한 말에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에밀리는 알렉산드라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에밀리의 집은 알렉산드라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허름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에밀리의 남편 미겔은 알렉산드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에밀리의 큰딸 이사벨라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다소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알렉산드라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에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에밀리의 가족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에밀리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알렉산드라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에밀리 가족의 따뜻함은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특히 에밀리의 남편 미겔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는 알렉산드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미겔은 늦은 밤까지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도 에밀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알렉산드라는 미겔과 에밀리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우연히 이사벨라의 숙제를 돕게 되었다. 이사벨라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가정의 현실과 어려움을 꿰뚫고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의 성숙함에 놀랐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사벨라는 알렉산드라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사벨라, 내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니까. 알렉산드라는 진심을 담아 이사벨라를 격려했다. 이사벨라는 알렉산드라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꼭 행복해지실 거예요. 이사벨라의 순수한 말은 알렉산드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과 명예, 화려한 외모에만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후회스러웠다. 한편 알렉산드라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데이빗이라는 남자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데이빗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전직 군인으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알렉산드라의 집을 찾아와 묵묵히 일했고, 알렉산드라는 그런 데이빗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빗과 알렉산드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데이빗은 알렉산드라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전쟁에서 겪은 아픈 경험과 이혼의 상처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알렉산드라는 데이빗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속 깊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데이빗,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알렉산드라는 진심을 담아 데이빗을 위로했다. 데이빗은 알렉산드라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알렉산드라,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라는 데이빗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데이빗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에밀리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에밀리와 미겔은 진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이사벨라도 데이빗을 가족처럼 따르며 행복해했다. 알렉산드라는 에밀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삭막한 세상 속에서 외롭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어느덧 알렉산드라의 집 수리가 마무리되었다. 데이빗은 꼼꼼하고 튼튼하게 집을 고쳐주었고, 알렉산드라는 그런 데이빗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데이빗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에밀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례하고 편협했는지 사과했다. 에밀리,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무례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리는 알렉산드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에밀리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알렉산드라는 에밀리 가족에게 새 세탁기를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낡은 세탁기로 고생하는 에밀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알렉산드라는 데이빗과 함께 에밀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에밀리 가족에게 깜짝 선물로 새 세탁기를 전달했다. 에밀리와 미겔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비싼 선물인데. 에밀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신세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밀리,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알렉산드라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도 꼭 행복하셔야 해요. 데이빗 씨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요, 에밀리.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알렉산드라와 에밀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사벨라도 알렉산드라에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꼭 다시 놀러 오셔야 해요. 그래, 이사벨라. 꼭 다시 올게.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렴.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몇 달 후 알렉산드라는 데이빗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에밀리 가족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알렉산드라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데이빗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에밀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드라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알렉산드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에밀리 가족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출산 후에도 에밀리 가족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갔다. 그녀는 에밀리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에밀리 가족은 알렉산드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알렉산드라는 틈날 때마다 에밀리의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에밀리와 미겔은 그런 알렉산드라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렉산드라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람들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알렉산드라는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고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알렉산드라의 이러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와 함께 이민자 여성을 위한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는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참석하여 알렉산드라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강좌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알렉산드라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라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알렉산드라는 이민자 여성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알렉산드라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다. 알렉산드라는 아이에게 에밀리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는 에밀리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따랐다. 알렉산드라는 아이가 자신처럼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어느 주말 알렉산드라 가족은 에밀리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라는 에밀리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굴곡 많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은 에밀리 가족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알렉산드라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는 알렉산드라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저도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다. 알렉산드라는 앞으로도 에밀리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엄마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사회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알렉산드라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해 진료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한 의술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병원에서 우연히 이사벨라를 만났다.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된 이사벨라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벨라, 네가 자랑스럽구나.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의 롤모델이에요. 이사벨라는 알렉산드라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를 통해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드라는 5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녀의 생일 파티에는 에밀리 가족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텍사스에 처음 왔을 때의 막막함, 에밀리 가족과의 만남, 데이빗과의 사랑, 그리고 의사로서의 보람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사스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밀리 가족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에밀리, 미겔, 이사벨라, 그리고 제 사랑하는 남편 데이빗,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에밀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알렉산드라에게 다가갔다. 알렉산드라,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알렉산드라는 이제 텍사스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알렉산드라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 알렉산드라는 앞으로도 텍사스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에밀리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 데이빗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이야기는 텍사스 작은 마을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알렉산드라는 오늘도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 또한 그녀를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알렉산드라와 에밀리, 두 여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알렉산드라와 데이빗의 아이도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알렉산드라는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에밀리 가족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는 에밀리 가족을 친가족처럼 따르며 성장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알렉산드라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텍사스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은퇴식 날,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드라의 노고에 감사하며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알렉산드라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영웅입니다. 마을 이장은 알렉산드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알렉산드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삶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에밀리 가족도 진심으로 알렉산드라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다. 알렉산드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 에밀리는 알렉산드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고마워, 에밀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의 우정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은퇴 후에도 알렉산드라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계속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우연히 이사벨라의 딸, 즉 에밀리의 손녀를 만나게 되었다. 이사벨라의 딸은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알렉산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자신도 알렉산드라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항상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사벨라의 딸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알렉산드라를 바라보았다.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의 딸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렴. 알렉산드라는 이사벨라의 딸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도 알렉산드라와 에밀리 가족의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알렉산드라는 텍사스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날,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여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아름답고 빛났다. 에밀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알렉산드라가 추억에 잠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기억나지. 당신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랬지.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알렉산드라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알렉산드라.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